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의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의 역사 10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나라가 어수선한데 저도 약간 일이 있었습니다. 뭐 출근하다가 좀 뛰어오다가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뛰다가 갑자기 그냥 약간 요철이 있어갖고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약간 지금 괜찮으신가요? 얼굴하고 손하고 좀 바로 옆에 그 삼성병원 가갖고 응급실 가서 조금 손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얼굴이 조금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네, 건강하시고 좀 다닐 때 이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모두들 뭐 최순실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막 그래갖고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 최순실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예, 한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 얘기만 하면은 좀 뭐 그런 것 같아서 그 오늘은 이 시간이니만큼 뭐 흔적의 역사니까 옛사람 이야기를 좀 빠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좀 색다른 예능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가요를 특별히 이제 할 건데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김양미 기자는 역사상 최초의 걸그룹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걸그룹이요. 글쎄요. 그게 뭐 제가 좀 이름을 붙인 거여서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좀 잠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려 시대 때 그 기황후가 있거든요. 예, 그 기황후가 길렀던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 그 예능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하긴 뭐 이 말하자면은 하여튼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온나라 간섭하던 시절에 이제 고려 여인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말하는 거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녀라고 하잖아요. 바칠 공자에다가 계집 여자니까 바친 여자들이라는 거니까 예. 따지면 곡물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바치고 이러는 거죠. 황제한테 바치고 그런 여자들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 의미죠. 어쨌든 그 원나라 조정에 이제 고려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바친 여인들이 많았는데 워낙 이제 그 고려 여인들이 뭐 예쁘고 상냥하고 원래 그 원나라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좀 이렇게 억세고 좀 이렇게 피부도 안 좋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고려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가지 기수들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이 고려 여인들을 얻어야 이제 원나라에서 좀 명가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당시 온나라에서 고려풍이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고려 여자였다는 거고 그 조정에 있는 그 의복이라든가 신발 그다음에 물건이 이 모두 고려풍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이 네. 고려 패션이 이제 원나라 궁중을 이제 좌우를 했다는 건데 이 고려풍, 고려 패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제 기왕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왕후라는 인물은 사실 고려 말에 악명을 떨쳤던 이 기씨 일족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나는 기철 이렇게 예. 뭐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후도 사실은 14살 때 공녀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녀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정신대 노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의미로 막 끌려가는 그런 거여서 슬픈 역사죠. 네. 그 사실은 기왕후가 그 나중에 이제 일약 황제의 부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나라에는 고려 열풍이 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 여악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려 여인 중에 특출난 외모와 재주를 가진 여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화장을 네. 시키고 꾸며갖고 가무를 배우게 한 거죠. 네. 그러면 뭐 그때 뭐 강제성이 있었겠지만 네. 지금으로 치면 뭐 한류 스타 이런 건가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좋은 의미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려의 대중문화를 원제국에 결과적으로 퍼뜨린 셈이 됐고요. 네. 이 원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 이 대단했겠죠. 그 노래 자체가 이 유럽으로까지 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원나라 시죠. 보초를 서는 병사들 고려 언어 배우네 어깨 동무하며 낮게 노래를 부르니 운물가에 배가 익어가네 뭐 이런 그 이 원나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기왕후가 그런 고려 여학을 이제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뭐 한류 스타를 키워낸 기획사 사장 뭐 이런 역할을 한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기왕후가 퍼뜨린 고려판 한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려 때 그런 걸그룹이 등장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좀 후대 조선 시대에도 이제 그때는 이제 걸그룹보다는 유명한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룹 사운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걸그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네. 그룹 사운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18세기 가왕, 가수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세춘 밴드에 어떻게 보면 그 나는 가수다 경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달 수가 있어요.
이세춘이라고 하셨는데 좀 이름이 생소한 인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궁중 사람도 아니고 사대부도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18세기 인물인데 신광소라는 분이 석북집이라는 책에 이런 시를 씁니다. 뭐냐면 당대의 가호 이세춘은 10년간 한양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기방에 드나드는 왈자들도 애창을 하고 넋이 나갔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호골 가수라고 하는데 이세춘의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거듭을 했고 네. 10년간이나 어쨌든 기방이라는 게 이제 기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유흥업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예. 유흥업소에서 10년 동안이나 애창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광수가 이 시를 지은 게 1761년부터 63년 사이니까는 네. 네, 뭐 10년간 유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세춘이라는 가수는 그러면 뭐 1750년대 부터 뭐 한 10년 정도 조선의 광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용필 누구든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세춘 지금도 통용되는 용어인데 그분이 시절 가조라 그래갖고 시조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 저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시조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조라는 거는 기존의 노래를 뜻하는 고조, 그 옛날 노래하고 좀 구별되는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세춘이가 그 기존의 노래법과 전혀 다른 레파토리, 아주 네. 새로운 그런 창법을 구사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대중문화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뭐 우리 문화로 따지면 신중현 같은 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60년대, 70년대 저희는 약간 저 60년대, 70년대 사람이니까 약간 좀 많은 건데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재밌는 건 이세춘이라는 분이 솔로가 아니고 밴드였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신중현이라는 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18세기에 밴드라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이름 붙인 건데요. 네. 문헌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심씨라는 심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자 가객 이세춘하고 기생 추월, 매월, 계섬 등 여성 가객, 그다음에 금객이라는 게 이제 검은고를 네. 했던 사람인데 김철석이 초당에 앉아서 검은고와 노래로 밤이 이슥해 갔다.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밤이 지나도록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고 네. 두 번째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판서 댁에서 피리와 노랫소리가 요란했다. 이판서와 인사를 나눈 후에 노래를 불렀다. 금객 김철석, 가객 이세춘, 기생, 계섬, 매월 등이 함께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 기록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또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대 연예계가 남성 보컬인 이세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검은고 주자인 김철석, 그다음에 여성 보컬인 뭐 추월, 매월, 계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이름에서 아까 이세춘 밴드라고 하셨는데 뭐 이세춘 그룹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세춘 말고 또 다른 가수들은 좀 없었나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김천택이나 김수장 같은 가수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 이제 교과서에 배우죠. 조선의 유명한 시조집이라고 하는 그 김천택은 천구영원, 또 김수장은 해동가요 이런 시조집을 만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걸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한 40년이 예. 넘었는데도 어쨌든 이분들은 김천택이나 김수장 같은 분들은 중인 계급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세춘 같은 분들은 뭐 가끔 프로젝트 그룹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결성을 하는 그런 뭐 이 송실솔이라는 여자 가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하고 합해서 노래로 생계를 꾸며가는 어떻게 보면 전문 가수다 이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조선시대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건데 그 이세춘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또 다른 여가수 송실솔 이런 사람들 뒤를 봐주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일종의 후원자 같은 뭐 기획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존재했다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후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이제 이세춘 그룹에 등장했던 심공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 후원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인이죠. 심용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711년에 태어나갖고 1788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뭐 이런 그 어떤 후원했던 그룹을 뭐 영어로는 패트론이라고도 하는데 후원자 혹은 스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연예인들을 지원하는 연예 기획사 사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요즘 이름 좀 심용 뭐 따갖고 SY 이렇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YG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이세춘 밴드라고 하면 뭐 다른 멤버들도 좀 이름이 난 가수들이 있었어요? 아까 그
개섬하고 추월 뭐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성들. 예. 만만치 않았다 그럽니다. 그 당대 가요계를 아주 쥐락펴락했던 스타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죠.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요? 그 이 개섬이라는 여자 가수는 황해도의 어떤 송하연이라는 데 계집종이었다는 건데요. 일찍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셔갖고 원희손이라는 그 이 실랑이라는 사람, 원희송이라는 사람의 수하에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대제학을 지낸 이정보라는 그런 분한테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좀 원희손이라는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상해서 결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정보라는 분한테 갔는데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후에 대제학을 지냈으니까 은퇴한 후에 많은 강수들을 이제 문화에 두었다는데 그 중에 개섬이라는 여자가 수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보와 개섬은 좀 관계가 남달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당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약간 스캔들이 있었는지 네. 찌라시가 지금으로 따지면 돌았는지 어쨌든 간에 네. 이 심노숭이라는 분의 신문집을 보면 개섬전이라고 개섬의 전기를 쓴 게 있거든요. 거기 예. 나오면 이럽니다. 이정보는 문화의 명창들 가운데 개섬을 가장 사랑해서 늘 곁에 두었다. 이정보는 개섬의 재능을 기특하게 여긴 것이지 사사롭게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굳이 얘기를 합니다. 네. 말하자면 서로 아끼는 스승과 제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뭐 애인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 아끼는 스승 제자 사이에요, 오빠 동생 사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보라는 분 대제학을 지낸 분이고 개섬의 노래 실력을 아낀 거지 여자로서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네. 굳이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섬이라는 여가수가 이정보 문화에서 악보 보고 여러 해 동안 하여튼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노래 연습에 전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정보 문화에서 노래 연습을 했다는 거 보면 요즘 같으면 뭐 연습생 신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노래 실력이 일치월장을 했다는 겁니다. 노래할 때 마음은 입을 잊고 입은 소리를 잊어갖고 소리가 뭐 짜랑짜랑해서 이제 집안에 올라가 펴졌다 이런 기록이 있고 예. 개섬의 노래가 조선 전역에 떨쳤다. 그래서 지방의 기생들이 서울에 와서 노래를 배울 때는 모두 개섬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요즘으로 치면 보컬 트레이너 같은 역할도 했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대 뭐 학사 대부들 뭐 이런 분들이 고관 대작들도 많이 있었다는 건데 네. 너도 나도 노래와 시로 개섬을 칭찬 리레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나중 얘기지만 개섬이 그 정주의 어머니는 해경궁 혹시잖아요. 네. 그 회가변에 초대되고 뭐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뭐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영예를 모아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청와대 공식 행사에 초청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또 옛 주인이 원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새 주인을 찾아가고 이정보를 찾아와서 개섬을 다시 돌려달라 뭐 이렇게 해갖고 몇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이게 후원자 원희손하고는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별했는 한 것 같아요. 뭐 남녀 문제가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섬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한 기록이 있어요. 처음 있었던 기획사가 이렇게 복귀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그 개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이정보가 나중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니까 마치 부친상을 당한 것처럼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거고 이후에도 이제 이정보라는 분을 잊지 못해갖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서로 뭐 아끼는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하고 의리도 있고 뭐 이렇네요. 근데 이정보가 죽은 뒤에는 그러면 개섬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예, 기생의 신문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마지막 주인 아까 얘기했던 심용이라는 그 사람한테 간 거죠. 그래서 심용은 풍류를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또 개섬의 노래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섬을 이제 수하에 뒀는데. 아마 그때 이제 그 기획사 같은 걸 차려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세춘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인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보면 개섬이라는 그 여가수는 요즘으로 치면 기획사를 한 3번째 옮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획자 원희손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결별한 다음에 뭐 계약이 잘못됐든지 뭐 그랬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획사 이정보한테 간 다음에 이정보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세 번째 기획사 심용 기획사로 이제 거기서 만개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이세춘 밴드라는 그룹 안에 또 추월이라는 또 가수가 있다고 했죠? 예, 다른 멤버죠. 그러니까 그 추월 기록을 보면 가무에도 능하고 또 아주 얼굴도 예뻤던
어떻게 보면 얼짱 댄스 가수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걸그룹에서 미모와 댄스를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역할이었으면 인기가 엄청 많았겠어요. 센터에 섰겠죠, 그죠? 그 걸그룹에서도 기생 출신이라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 궁중으로 들어가서 임금의 의상을 책임지던 관청이죠. 상방이라는 데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그 수십 년간 풍류객 사이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럽니다. 네, 그 대단한 또 인물이 한 명 있었네요. 그러면 또 다른 멤버들은 좀 어땠나요? 네, 매월이라는 여자 가수도 있었는데 별로 이제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매월은 원래 종친인데 이 익정이라는 사람의 가희였다. 아마 뭐 첩도 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세춘 그룹의 일원이 된 것 같고 다른 멤버였던 금객 그러니까 검은 거를 쳤던 김철석 일명이 뭐 철돌이라고 했다는 건데 당대 검은고의 명수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베이스 기타나 무슨 기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세춘 멤버는 되게 출중한 인물들이 모인 그룹 같은데 이 이세춘 밴드가 일종의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걸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예, 뭐 게릴라 콘서트일 수도 있고 나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뭐 나는 가수다일 수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 또 복면가왕이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흥미진진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기획사 사장이잖아요. 그 뭐 심용이라는 사람이 이세춘 그룹한테 이제 넌지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평양 한번 가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스케줄 제한 같은데 뭐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용이 뭐 이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평양 감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대동강 위에서 강상 잔치를 벌인다는구나. 그래서 이제 평안도의 모든 수령들이 다 나오고 평안도에 있는 이름난 기생들이 다 나오고 또 평안도의 명 가수들이 전부 모인다. 그래서 육산 주회 그러니까 이 고기로 산을 이루고 술로 바다를 이룬다.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먹고 잔치를 많이 벌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걸음하면 한 번 가면은 이게 가슴도 이렇게 막 그렇게 기분 전환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면은 또 이 개런티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 비단하고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기분 전환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두들 손뼉을 치면서 그거 좋습니다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감사 회가변에 공연 한번 해보겠냐는 게 뭐 어떠냐고 제안한 거고 이세춘 그룹의 이제 멤버들이 모두 손뼉을 치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찬성하고 된 거죠. 네, 평양 감사가 지금 대동강에서 잔치를 벌일 계획인데 그러면 그 당시 평양 감사는 누구였어요? 아마 이제 신회라는 인물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 신회가 그 평양 감사 재직했던 게 65년, 66년, 1765년에서 66년 사이 고의 일이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정식으로 초청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양 공연은 깜짝 쇼, 초대받지 않은 공연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세춘 그룹하고 심용이 다른 사람한테는 금강산 유람을 갔다 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종족을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래 평양으로 싹 잠입을 한 다음에 모초에 숙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깜짝 콘서트를 한다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깜짝 이벤트죠. 그래서 잔칫날 다음 날인데 심용이 작은 배 한 척을 빌려서 차양막을 치고 좌우에 이제 주렴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뭐 가림막이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들이웠는데 그렇게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배는 또 이 능라도라는 데하고 부벽정 사이에 살짝 숨겨두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풍악이 울리고 막 돛배가 막 강물을 뒤덮고 막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감사는 좀 높은 배에서 이제 높이 앉아 있고 여러 수령들하고 이제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잔치면 관객들도 엄청 많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식 초청됐던 뭐 평안도 가수들이 이제 다 모였고 뭐 기생들, 그 가수들도 다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맑은 노래와 기묘한 춤에 그림자는 물결 위에서 너울거리고 얼마나 이게 많이 흔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성머리와 강둑은 인산이래를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저쪽에 성이 있고 하고 또 강을 바라보는 그쪽에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인산이래를 이뤘다는 관객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엄청 큰 잔치였을 것 같은데 그 잔치 와중에 이세춘 밴드는 그럼 어떻게 언제 등장을 하나요?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이 노래 막 부르고 그럴 때 한껏 이제 분위기가 어저됐을 때 살짝 심영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저어서 나갔죠. 그러면서 평양감사에 배가 보이는 곳에 딱 배를 멈추고 그러면서 저쪽 배에서 이제 누가 공연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칼무, 건물을 추면은 여기서도 건물을 추고
저쪽 배에서 노래를 부르면 여기서도 이제 노래를 부르고 해서 마치 이제 경연, 그러니까 이 흉내를 네. 막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래 배틀하듯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히든싱어라고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뭐 잔치에 모인 평양감사들을 이상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저기 어서 이제 나타나 갖고 그러니까 예. 저기 좀 저 배를 바라보니까 좀 막 검광이 칼 그 막 이 반짝이는 거 그게 번쩍이고 그다음에 뭐 춤과 노래 소리가 구름을 가로막는구나. 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겠다. 저 배를 끌고 와라 이런 식의 이제 평양감사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자중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네. 깜짝 공연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평양감사가 빨리 끌고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용이 끌려온 자리에서 이 주렴을 딱 걷고 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용하고 평양감사가 친분이 깊었던 사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일부러 이렇게 깜짝 공연을 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감사가 이제 넘어질 때 놀라서 이제 반가워했다는 건데 사실 그 이 평양감사 회가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서울 출신들이 또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이센춘 그룹 공연이 굉장히 또 기뻤고 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럼 이세춘 밴드의 등장으로 여기 잔치의 분위기는 한참 더 고조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공연 배틀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이세춘 그룹 멤버들하고 현지의 그 평안도의 그룹들 이 평생의 하여튼 그 재주를 모두 발휘를 해갖고 온종일 이제 배틀을 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뭐 이세춘 그룹이 이겼다는 건데요. 그 네. 기록에 나옵니다. 이 평안도 서도의 가무와 분대라는 거 뭐냐 화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무색하게 되었다는 거 뭐냐면 평안도 쪽의 어떤 그런 쪽이 약간 촌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서울에서 온 그룹이 좀 더 최신 유행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세춘, 김철석, 추월, 매월, 개섬 이런 거 아주 서울 그룹의 춤솜씨 그다음에 화장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준 차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세춘 밴드는 거기 공연에 가서 처음에는 초청받지 않았으니까 좀 개런티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 뭐 엄청난 개런티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아주 감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평안감사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기생들한테 뭐 천금을 줬다는 거고 이 다른 벼슬아치들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금을 계속 조금씩 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의 1만 금에 가까운 돈이 모였다 이렇게 개런티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평양에서의 낭만들을 즐기고 뭐 예. 실력 발휘도 하고 개런티는 또 많이 받고 엄청 좋은 공연을 펼치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받았겠다 해도 10일여를 넘게 평양 여행을 뭐 한껏 즐기고 뭐 그랬다는 거고 네. 평양 사람들은 사실은 뭐 조선 최고의 인기 밴드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깜짝 공연을 마음껏 즐겼겠죠. 네, 그러면 이 평양 사람들이 이세춘 그룹을 봤을 때는 약간의 문화 충격 이런 것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광수의 석북집 보면 이제 평양의 풍속을 다룬 이 관서 악보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처음 부르는 창을 듣자니 모두 양귀비의 노래일세. 이 노래를 일반 시조로 장단에 받쳐 부르는 이는 장안에서 온 이세춘일세라고 이제 아주 이세춘 그룹을 칭찬을 합니다. 그거는 좀 어떤 얘기인 거죠? 당대 그 평양 가수들이 공연할 때마다 이제 그 양귀비의 노래, 양귀비의 사연을 담은 노래를 선창을 했는데 네. 이세춘은 이 양귀비 노래를 평양에 소개하면서 서울에서 유행했던 그런 새로운 스타일, 일반 시조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걸로 장단을 배열했다는 거니까 이세춘 그룹이 이렇게 새로운 장단 창법으로 부르니까 평양 시민들이 아주 그냥 깜빡 넘어간 거죠. 네. 이 이세춘 밴드가 평양에서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 뭐 그 평양 공연이 뭐 그 신나고 즐겁지만 않은 뭐 그런 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평양 공연은 좋았고요. 나중에 이제 네. 거의 돌아와 갖고 당연히 그 평양 공연 자체는 이제 좋았겠죠. 이제 네.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은 존중하고 함께 이렇게 즐기는 관객들이 있고 이렇게 주최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 가수를 무시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무시하는 관객 앞에는 좋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판서라는 사람 집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인데 아주 즐겁게 공연을 했는데 바로 옆에 이제 같이 이 공연을 즐기고 있던 사람이 우리 집도 한번 와보라 그래갖고 그 초청을 다시 했대요. 네, 뭐 자기 집에 와서도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근데 공연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공연을 보는 대감의 태도가 영 불손했다는 거죠. 뭐 노래 부르라고 명령적으로 막 얘기하고 네. 완전히 가불관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잡친 거죠. 그러니까 이세춘 그룹이 마지못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볼롤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판서 댁에서는 노래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불러놓고 지금은
노래도 낮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뭐 부르다 말게 이렇게 느지러지고 막 그렇게 불렀다. 내가 음악을 모른다고 니네들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싫어하는 거 아니야라고 닥달을 했다 그럽니다. 네, 뭔가 이렇게 무당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추월이라는 가수가 눈치를 채고도 대감을 진정을 시켰는데 네. 처음이라 그렇사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구름을 뚫고 이 대들보를 흔드는 소리로 금방 울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눈짓을 나눈 다음에 대뜸 무조건 큰 소리로 아주 잡스러운 가사를 마구 질러댄 거죠. 네. 소리만 크게 지르면 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샤우팅 창법으로 했겠죠. 뭐 그런 건데 음악을 뭐 들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 뭐 발라드도 있고 락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뭐 트로트도 있고 그럴 건데 무조건 그냥 샤우팅하면 다 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감이 부채로 책상을 치면서 맞아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고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세춘 그룹을 대접하는 어떤 무례 이런 게 때문에 이제 기분이 잡쳐갖고 그랬다는 건데 이 대접도 시원치가 않고 그다음에 안주로 마른 포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아유, 그 이세춘 밴드가 그러면 지금 뭐 노래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단 2곡이 남아 있다는 건데 뭐 창작보다는 뭐 전문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 저작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지금으로 따지면 많지 않았나 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창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뭐 흥미로운 곡이 좀 있는데요. 한자를 너 여기 이 말로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돼 갖고 그냥 한자를 이렇게 파자해 갖고 굉장히 희한한 가사를 지어놓고 뭐 한번 나랑 뭐 동침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농치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사들은 유행가로 좀 히트를 쳤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방에서 10년간이나 네. 서울의 유흥가를 대중문화가를 이제 휩쓸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이세춘 밴드 말고 다른 전문 가수를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송실솔이라는 여자인데요. 예. 이 후원자가 또 왕족이에요. 서평군 이효라는 사람인데 이 서평군은 부자였고 또 협객이기도 했다는 건데 음악을 유독 좋아해갖고 송실솔 노래에 흠뻑 빠져서 후원했다는 거고 그래서 송실솔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세춘하고도 프로젝트 그룹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네. 예술가들은 또 같이 끼리끼리 좀 같이 통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이세춘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송실솔이 이제 조문을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을 딱 들었으니까 상주, 그러니까 이세춘의 곡소리를 듣고 이렇게 응수를 했다 그럽니다. 저 곡소리는 이세춘의 곡소리는 계면조네. 저거는 평우조로 받는 게 마땅하지. 이게 되게 전문 용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상주가 이제 계면조로 이제 곡을 하니까 이 송실솔 문상객은 평우조로 받아 넘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영전에 가서 슬픈 곡조가 계면조거든요. 우리가 네. 계면조가 그렇잖아요. 반음이 낮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노래로 아주 굉장히 이제 밝은 노래로 이제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상가집이긴 해도 예술가들이라 그런지 음악으로 서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술가답게 음악을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네. 이런 일화들이 이제 그 원래는 상주의 곡소리가 좀 이렇게 좀 슬프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밝게 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일화들이 호사가들이 입방앗거리가 돼갖고 널리 이제 장안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마다 웃었다 그럽니다. 뭐 송실솔이라는 이름 자체가 귀뚜라미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실솔 이게 귀뚜라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름을 붙었다 그런 거죠. 네, 뭐 그 이제 그러면 송실솔이나 이세출 말고도 뭐 조선을 대표할 만한 가수들이 또 있었나요? 뭐 우리가 지금 얼굴 없는 가수가 있잖아요. 왜 네. 얼굴이 없겠어요? 글쎄요, 이게 신비주의일 텐데. 뭐 외모가 별로 그렇잖아요. 뭐 신비주의도 있겠지만 네. 외모는 좀 안 좋았는데 이 좀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로 아주 구름을 멈추게 했던 이 있습니다. 그 금향선이라는 가수가 있었다는데요. 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이제 굉장히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당대 이제 그 관객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 끓어오르는 춘정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섹시했다는 거예요, 노래가. 네. 그 정도로 아주 그 여인의 목소리가 좋았다는 건데 섹시한 목소리가 금향선이라는 그 가수의 장점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남학이라는 가수의 노래도 있었는데 이 가수의 노래는 벽을 사이에 두고 들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김새가 너무 추해갖고 그래서 그냥 벽 사이로 들어서 목소리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두 사람은 얼굴 없는 가수로서 활동을 했는데 또 인기가 꽤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컨셉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 같고 얼굴은 귀신 같고 눈은 난장이 같고 코는 사자 같고 수염은 늙은 양 같았다. 눈은 미친 개 같고 손은 엎드려 있는 닭발 같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반면에 노래는 아주 맑고 곱고 부드럽고
타고난 미성으로 여자 목소리를 잘 내는 게 이제 미성이었다는 거죠, 남자가. 네. 그런 게 특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기록으로 남은 걸 보면 정말 노래 실력이 엄청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 너머로 들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벽 너머에서 들으면 여인들도 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막 격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얼굴만 이게 딱 보이면 기생들이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배신당했다는 거죠. 네. 깜짝 놀래갖고 울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기긴 했나 봐요. 그죠? 네, 오늘 계속 이제 가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 DNA에 뭐 노래 잘하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더라고요. 부러운 게 그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 뭐 삼국지 위서 동의전 같은데 보면 연일 이 음식과 가물을 즐기고 노인 나이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길을 가다가도 노래를 불렀다라는 네.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하간에 동이족은 모든 토착민 인솔에서 즐겁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예의를 잃어버리면 이게 또 동이에서 가서 그 예의를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또 남아 있거든요. 네, 사실 요새 뭐 오디션 프로그램 봐도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케이팝 가수들도 또 인기몰이 하는 거 보면 실력들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이 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닌가 봐요. 그러고 보면은 진짜 뭐 요즘에 뭐 이 음악 프로그램 너무 많고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보면 그 뭐 80년대죠.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 있고 그런데 노래방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 노래방이 있죠. 있고 그런 예.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요새 뭐 보면은 그 뭐 이 듀엣가요제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갖고 네. 제일 부러운 게 그거거든요. 저도 노래 그게 잘하고. 부러운데. 어때요? 김학민 기자 노래 잘 불러요? 저는 노래를 못 해가지고 하나도? 네, 정말 못하는데. 요즘은 노래방도 잘 안 가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제일 부러운 게 노래 잘하고 악기 만지는 거 이런 게 부러운 그렇죠. 거고 그러면 예. 이제 이성한테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걸 못 해갖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뭐 좀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데 그 뭐 옛날에 18세기 가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기분 네.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